굳이 강남 아파트 팔 이유 있을까요? 똘똘한 한 채가 쏙 들어간다. 요런 기사가 있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 있는 기사인데요. 4년 3월 23일,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걸 발표되고 나왔어요.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 폐지해버리겠다 이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생겼죠. 그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야, 그러면 비싼 집은 더 비싸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 양극화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결국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은 그냥 더 부담 없이 조금 더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건이 한 3개 정도, 아니 2개만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2개 중에서 둘 다 물론 예쁜 녀석이겠지만 이 중에 조금 더 좋은 녀석이 있어요. 맞죠? 엄밀히 말해서 같은 단지를 하더라도 뭐 층이나 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2개를 끌고 갔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3년 끌고 갈 거를 5년, 7년 이렇게 더 길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 심리가 묘한 게 뭐냐면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괜찮은 녀석을 더 오래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녀석에 대해서는 당분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얘 둘을 그냥 아예 팔아버려가지고 더 좋은 거 가려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낮으면.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굳이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무주택자들은,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서 똑같이 내 집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내 집 마련했을 때 바라보는 금액하고 부장님이 바라보는 금액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입지 자체가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부장님 입장에서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그동안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소득도 높고, 그러면은 좀 더 똘똘한 녀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저 똘똘한 녀석들은 다 보는 시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 물건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 물레예술공장에서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이렇게 멘트를 날렸죠.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거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참석하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뭐 보유세 때문에 뭐 힘들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의견이 좀 많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고,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게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 그래가지고 2025년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7년, 뭐 30년까지 전부 다 시세의 90%로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로 쭉 갔다면, 물론 100% 다는 힘들겠지만 그 상태로 계속해서 쭉 갔다면 2030년이 됐을 때 우리 집이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다 그냥 안 봐도 그냥 9억으로 딱 공시가격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공시가격이 이렇게 정해지면 뭐가 되냐면은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힘들었다 하니까 이걸 좀 완화하겠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도입이 됐는데 최장 2035년이네요.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 중에서도 제일 낮은 가격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제일 높은 가격은 제일 빠른 게 25년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시가격과 시세차 격차를 줄이겠다고 내세운 정책인데 현실은 세금 부담이 이제 너무 많이 됐고,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세금이 늘어나고요. 임대인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임차인한테 전가하려는 조세 전가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이라든지 재정학 아주 기본적인 책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현실화율을 웃도는 실거래가 나오기가 역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말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년 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서 바꾸겠다 했는데 원래는 로드맵을 이렇게 바꾸겠다 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우리 채널 제네시스 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좀 약속 좀 지켜라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는데 이런 멘트가 나와버리네요. 없애겠다고. 약간 좀 극단적인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 부담에 대한 한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유세가 좀 줄어드니까 굳이 강남 아파트 같은 좋은 녀석들은 팔 이유가 없어지고
그러면 똘똘한 한치 현상이 더 심해진다. 그런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똘똘한 한치 현상은 지금 이 보유세, 공시가격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 반영률, 그리고 지역 유형 가격대 간 불균형성, 불형평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자체를 폐지해버리면 너무 이거는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게 이걸 하려면 부동산 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법 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번에 나온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겁니다. 딱 보시면 전국 평균이 1.52% 상승이니까 아주 그냥 소폭 상승,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상승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역은 극명하게 갈려있죠. 서울 수도권은 빨간색이고 강원 이거는 0.04라서 이거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오른 데가 어디예요? 세종 6.45, 그리고 충북 1.12, 그리고 서울은 3.25,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지금 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리고 이 파란색 중에서도 제일 많이 떨어진 데는 대구 마이너스 4.1, 그리고 전라도 광주 마이너스 3.17. 그런데 여러분들이 숫자에 매몰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23년도 대비 얼마나 올랐냐 떨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3년도는 마이너스 18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오른 게 이제 1.5인 거죠.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상태인 거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세종 보세요. 세종 가장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 전년도가 마이너스 30%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구를 보면 아까 하락률 가장 큰 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22에서 또 마이너스 4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유유 되는 거죠. 유유. 예.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이 왜 중요하냐? 재산세 구할 때도 첫 번째가 저 공시가격부터 시작을 하고 종부세도 본인이 갖고 온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한 상태에서 공제금의 공정시작가격 비율, 세율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가 내려갔다는 거는 보유세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작년 보유세랑 올해 보유세는 비슷하거나 오르더라도 소폭 오를 거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지금 강남에 갖고 있는 집을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팔까? 그냥 아예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던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숨 쉬는 거죠. 아유 그래 좀 더 가져가자. 이거 뭐 팔고 내가 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은 지금 나와 있는 게 공시가격 안이고요. 초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확정을 24년 4월 달에 합니다.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24년 1월 1일 기준, 24년 기준이 돼가지고 보유세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이 되면은 딱 1년치 보유세가 딱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작년 23년도의 가격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24년 4월로 이렇게 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이 나와서 보유세가 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나 굳이 팔 이유가 없네. 차라리 여기서 내가 좀 월세를 좀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인플레이션 정도만큼은 이게 물가 상승 좀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가지고 있자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이왕이면 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인 경우라면은 조금 더 좋은 녀석 그 상대적인 거지만 거기에서 내가 똘똘한 한 채를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더 벌어지겠죠. 아까 우리 지도 보셨잖아요. 지도 보신 것처럼 어디를 팔 것 같아요? 파란 물건하고 빨간색이 만약에 내가 하나씩 있다. 그럼 파란색을 더 던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결국에는 더 빨간색 쪽, 특히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양극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보유세만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취득세하고 양도세 있죠. 취득세하고 양도세 보면은 이게 더 심해집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 공부를 하는 거는 특히 부동산 세금하고 정책 공부를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세금 1,000만 원 낼 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줄여서 내가 좀 세이브했다. 이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쉽게 말하면 팔 거냐, 가지고 있을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은 팔고 뭐를 살 거냐. 그리고 뭐 살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부동산 딱 두 개예요. 시세 차익 아니면 현금 흐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현금흐름 쪽으로 많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겁니다.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 과거에 수도권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 그런 에너지가 다시 나오기가 이제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든 흘러 들어와서 부동산 쪽으로 와서 이게 올라줘야 되는데, 야, 이게 예전에 와서 이렇게 좀 왔을 때 에너지보다는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 요즘에 어떤 주식들이 인기가 좋습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은 당연하지만 중간에 배당률 높은 거 훨씬 이런 거 좋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좀 버틸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에 월세 현금 나오면서 좀 더 가지고 있으면은 시세차익까지 바라보면 그럼 너무 좋은 거지.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코인은 그게 돼야 안 돼. 안 되죠. 코인은 따로 배당 같은 거 그런 거 없죠. 예, 오로지 시세 차익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말이 이제 멀리 갔는데 여러분들이 세금하고 정책 보면은 좀 거기까지 좀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좀 더 여유 있고 풍요롭게 그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새로운 영상 보실 거면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